고립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립감. 무리에서 벗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이고 힘이 세다. 160만 년 전에 1만 년 전 사이 인류는 비교적 평탄한 시절을 보냈다. 큰 변화 없이 무리지어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한 것이다. 그 시절 집단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집단과 다른 의견을 내고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집단에서 고립되는 것, 이런 것이 두려운 이유는 무리 본능, 생존 본능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본능에만 익숙해지면 창조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스승이라는 권위를 때려 부숴라. 니체는 개인의 창조성을 짓누르는 모든 권위를 부정한다. 임재종의 의연선사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가까운 친척을 만나면 친척을 죽여라 라고 말했다. 스승은 밟고 올라가야 하는 계단과 같은 것이지 우상으로 숭배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스승의 메시지를 들어야지 스승을 바라보아선 안 된다. 껍데기를 숭배하다 보면 그 실질을 보지 못하고 평생 겉만 핥게 될지도 모른다. 스승이라는 권위를 망치로 때려 부숴라. 우상을 물리치는 못된 눈길을 가져라. 진짜는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고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다. 자기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상은 모방이고 가짜다. 역사적인 권위로 단단히 무장하고 우리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그 무엇인가다. 니체는 이성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 왜곡된 그리스도교, 국가라는 관념, 교육 등을 우상으로 보았다. 그런 우상을 물리치려는 눈길을 못된 것이라 했지만 사실 그런 시선이야말로 창조적인 인간, 초인의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나라. 진짜를 보는 눈을 가져라. 지금 당신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는가? 교육받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우리가 배운 것이 모두 맞는 것인지는 검증해 보아야 한다. 니체는 4가지 오류를 지적했다. 첫째, 인간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한계가 있는 존재로 인식했다. 둘째,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보지 못하고 꾸며댔다. 셋째,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만이 특별한 뛰어난 존재라 여겼다. 넷째, 도덕률을 만들어 스스로 옥죄었다. 자유로운 정신으로 살아가려면 니체가 지적한 이런 관념들은 철저하게 검증해 보아야 한다. 교육은 그 시대의 지배적인 관념을 전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을 끌어내리려는 사람을 멀리하라. 니체는 입으로 정의와 평등을 외치면서 자기 생각만이 기존의 우상만이 옳다고 여기고 타인을 던제하려는 자들을 타란툴라라고 했다. 그들의 평등에 대한 의지는 복수심일 뿐이다. 자기와 평등하지 않은 자들에게 복수하는 것, 위버맨시의 길을 가는 자들, 상승하는 자들을 끌어내리는 것이 징벌의 목적이다. 성장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응원해주고 자기도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다. 두려움에 떠는 자들의 껍데기에 속지 말라. 내실이 약한 사람일수록 겉으로 과하게 드러내려고 한다. 미친 듯이 지저대는 개는 용감해서 짖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그렇게 한다. 정말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의식이나 껍데기, 위험이 필요치 않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도 자신에게 맞는 대우를 받는다. 열어보면 별것 아닌 선물 포장이 화려하기 마련이다. 두려움을 들키지 않으려고 자신을 위장하는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말라.
나를 가두려는 권위에 도전하고 넘어서라. 헤르만 헤세의 작품 데미안에는 주인공 상글레어가 밝은 세상인 아버지의 세상에 처음으로 반항하는 장면이 나온다. 상글레어는 크로머라는 불량배에게 덜미가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기 속마음도 모르고 젖은 신발만 보고 꾸짖는 아버지의 모습에 적대감을 느낀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내가 새긴 최초의 칼자국이었다. 그 사건은 유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기 위한 필연적인 것이었다. 아버지, 선생님, 교과서, 뉴스 등 세상의 권위는 내가 올라가야 할 계단이지 내 한계가 아니다. 세상의 권위를 뛰어넘어라. 성장과 발전을 위해 권위의 극복은 필연이다. 모호하게 자신을 꾸미지 말라. 모모인 척, 꾸미려는 사람은 명확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신비주의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하거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애매하게 한다. 사실 속에 든 것이 별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자기에 대해 깊이 있게 알지 못한다. 대중은 즉각적으로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것에 대해 깊이 파고들려 하지 않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에 후한 점수를 준다. 모호한 것으로 본질을 흐리고 명성을 얻으려 하지 말라. 오히려 고수들의 말이나 행동은 자기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 명료하고 간단하다. 익숙한 것을 삐딱하게 바라보자. 사람들은 관습을 받아들인다. 어지간하면 순응하려고 한다. 그렇게 살면 편하다. 하지만 과연 그것에 대해 얼마나 숙고했는가.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시험 보는 기계가 되어 공부하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 물론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유학 등 다른 학업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순응한다. 그 과정이 행복한가? 그렇다고 대답하는 어른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학벌주의를 공고하게 만들고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의문을 품었던 니체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삐딱하게 바라보자. 명성은 하나의 족쇄가 될 수 있다. 유명해지면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게 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명성은 하나의 족쇄다. 사람들은 유명인들에게 공인이라는 굴레를 씌워 끊임없이 판단하고 그들이 생각되는 도덕률이나 고정관념에 반하는 말과 행동을 단죄하기도 한다. 인터넷에서 댓글로 얼마나 많은 비난이 난무하는지 보라. 반면 유명하지 않다는 것은 족쇄 없는 자유로움이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유명세로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정 부분의 자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간결하게 쓰고 말아라. 복합모는 2개 이상의 절로 된 문장, 하나의 절이 다른 문장에 들어가 있거나 2개 이상의 절이 서로 이어진 문장이다. 한마디로 간결하지 않고 길게 늘어진 문장이다. 작가들이 자기 생각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거나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글을 길게 늘여쓰게 된다. 물론 길고 복잡한 문장이 작가의 생각을 오류 없이 잘 표현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문장은 짧고 간결해야 한다. 생각이 명확하면 문장도 명확하다. 말도 마찬가지다. 정리된 생각을 바탕으로 간결하게 말해보자. 건전한 불신을 가져라. 니체가 말하는 천민은 초인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생각하지 않고 우상과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순응하는 자들이다. 생각하는 능력, 창조력, 비판력을 상실한 존재다. 건전한 불신을 가져라.
용감한 자들, 솔직한 자들은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자기만의 근거와 이유가 있다. 기존의 권위나 프레임에 굴복하지 않는다. 불신하고 검증한다. 그렇게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누군가가 어떤 사실이나 가치를 당신에게 강요한다면 건전하게 불신하라. 의식의 감옥에서 탈출하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감옥은 단단하다. 사람들은 세상에 의해 만들어지고 자기가 스스로 강화해 가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한다. 니체는 의식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른다고까지 말한다. 이 감옥은 매우 견고하며 경험을 통한 확신으로 그 벽은 더욱더 단단해진다. 결국에는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간의 역사는 이 감옥의 벽에 칼자국을 내는 여정은 아닐까? 욕망은 우리를 해방시킨다. 창조를 위한 욕망은 건강하다. 결핍된 것을 그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에 대한 저항과 반발로 욕망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다. 그 에너지가 남의 것을 빼앗는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힘으로 적용한다면 그 욕망은 건강하다. 욕망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분투와 노력이 우리의 창조성을 깨운다. 봉인된 우리의 잠재력을 해방하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자기만의 길을 가라.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은 고독하기 마련이다. 아무도 그가 가려고 하는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도 이해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선의를 가진 사람이라도 도와줄 수 없다. 적대감을 가진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누군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손가락질했던가. 내 인생에 정답은 없다. 나만의 길을 가야 한다. 너의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은 죽기 직전 많은 이들이 처절하게 공감하는 말이다. 깊이 생각하며 읽어라. 1년에 100권의 책을 성급하게 읽어 치운다고 한들 천천히 스스로 생각하면서 읽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다. 이미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인간의 가치는 이제 잘 외우고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것에 있지 않다. 나의 머리로 생각하며 읽어라. 소비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자신만의 생각을 생산하라. 그것이 남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인이 되는 길이다. 자신의 삶을 살아라.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타인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환경에 노출되었다. 부모를 비롯한 가족, 선생님, 친구들로부터 이것은 하면 안 돼, 이건 좋은 것, 저건 나쁜 것이라는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행여나 의문을 제기하면 쓸데없는 것을 묻는다고 면박을 주거나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 나는 하기 싫은데 부모나 친구,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겪을 곤란함이 두렵기에 무비판적으로 타인의 관념과 취향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져 온 것이다.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살아라. 내 삶의 의미는 스스로 판단하자. 니체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던 헤르만헤세 데미안에서는 이렇게 썼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삶의 의미는 자기 자신만이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왜 이렇게 했을까? 라는 따뜻한 관심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평가하려고 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기는 힘들다. 각자 삶의 진정한 의미는 남들의 입에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다.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 양심을 거스르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자신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익을 얻기 위해 손해를 피하려고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는 들통날까 노심초사하고 당당하지 못하다.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렇게 하는 자기 모습을 관찰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라. 이것이 정말 나인가? 나는 이런 행동을 정말 거리낌 없이 하는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해야 할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 삶의 어느 순간에도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 나는 유일한 존재다. 니체의 이 말을 보면 석가모니 부처의 탄생계가 떠오른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라는 말이다. 여기서 나는 석가모니 자신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모든 인간 존재의 존귀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니체의 나도 니체 자신만을 가리키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각자는 이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이다. 독특한 개성을 가진 존재다. 외부의 다른 것들을 기웃거리지 말라. 내 존재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